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작원에서 광남고 2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권기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건 중간고사 문학시험이 어떻게 나왔고 그 경향을 분석해야 기말고사 공부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중간고사 특징을 제가 분석해서 알려드린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광남고 2학년 중간고사 문학시험에서 첫 번째 특징은 광남고에서 출제되는 문학 개념은 거의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들은 거의 계속 출제가 매년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광남고 2학년 학생들이 예를 들어 이번 연도 중간고사 이번에 객관식 1번 문제 같은 경우가 화자가 작품 안에 등장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왔죠. 재원생들 분명히 기억하겠지만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건데 광남고는 시적 화자의 표면적 등장을 거의 매년 출제하기 때문에 이거 1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요 나나 우리란 말을 체크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걸 그대로 똑같이 출제하는 겁니다. 이게 신기하게도 매년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서 그 제가 수업 때 얘기하는 광남고 2학년의 어떤 공통된 출제 패턴 그것들은 좀 기억해 두면 기말고사 공부를 할 때 좀 더 효율적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핵심적인 표현법과 시적 의미를 묻는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연도 시험에서는 객관식 5번 문제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상적 자와 본질적 자를 구분하는 문제였어요. 충분히 예상이 되는 문제였었죠. 그래서 저희 이 적중화 분석이라는 저희 최종 자료 제가 만들어준 최종 자료인데 여기에서 나와 나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본질이고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들 충분히 출제가 예상이 됐었고 객관식 20분 같은 경우는 이제 동동에서 화자를 비유한 시어가 뭐고 임을 비유한 시어가 뭔가 이렇게 높이한 등불 달의 꼬지가 임을 비유한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놓은 것처럼 어느 정도 출제가 예상되는 핵심 개념들은 절대 틀리지 말아야 될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이런 문제를 틀린 학생들은 기말고사에서는 꼼꼼함을 더 챙겨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본문 어휘 맞춤법 유형인데요. 이거는 제가 광남고를 담당한 이래 처음 오는 문제 유형인데 객관식 6번입니다. 곰곰이랑 곰곰희를 구분하는 문제였어요. 어떤 문제였냐면 이 수호직이라는 지문에서 이 곰곰이 생각해봤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번 시험에서 여기를 빵꾸를 뚫고 여기 들어간 말이 곰곰인지 곰곰인지를 구분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이들은 또 어이가 없었고 아이들의 얘기를 시험 끝나자마자 들었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광남고 문제가 저는 아이들한테 매번 이 근처 학교들 중에선 되게 좋은 편이다. 되게 신경 써서 출제하신다라고 매번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를 보면 되게 어, 진짜 분노라고 표현을 해야 될 정도로 좀 지금도 많이 열받아요. 왜냐면 아이들은 이런 시험을 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공정한 문제를 출제가 해서 그래서 그걸 정말 아이들의 실력대로 열심히 하고 문학을 잘하는 아이들을 잘 볼 수 있는 시험이 돼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지금 문학 시험인데 이거에 빵꾸를 tu고 낸다는 건 제가 봤을 때 광남고의 명예를 더 떨어뜨리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다시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안 돼요. 정말로 이거는 정말 광남고의 문제를 출제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출제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번째는 작품 간 표현법과 시적 의미의 비교 분석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학 시험에서는 항상 이렇게 두세 개의 작품이 연결돼서 이 두 개 작품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출제하는 유형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번 객관식 13번 같은 경우는 이 두 작품은 하강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슬픈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이렇게 출제가 되거나 아니면 말줄임표를 사용해서 여운을 주고 경건한 시적분을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강적 이미지 떨어진다. 이런 표현들이나 아니면 잠시만요. 여기 말줄임표 같은 것들 그래서 결국 어떤 기원하는 어조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이런 말줄임표 같은 것들이 여기 있는 김소월 시에서도 똑같이 등장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공통점. 물론 저 선택지는 잘못된 걸로 봐야 되는 게 이 점점점이 가는 길에서는 경건한 태도라고 연결시킬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 두 작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출제하는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기말고사 공부를 할 때는 작품 전이가 끝나면 각 작품들별로 어떤 것이 공통점이 있고 어떤 것이 차이점이 있는가를 출제 예상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한번 생각해보는 훈련을 거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인 공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잠시만요. 다섯 번째는 기출 선택지의 반복 이거랑 그다음에 반별 학교에서 필기 반영 요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광남고 이번 객관식 26번 같은 경우에 이런 선택지가 나왔어요. 중이랑 서리를 통해서 대상에 대한 비판을 직설적으로 드러낸다. 아마 이 문제를 봤던 광남고 2학년 학생들은 어디선가 봤던 느낌이 들었어야 됩니다. 그게 어디였냐면 이번 그 광남고 20년도 기출에서 중의적 표현과 서류적 표현을 통해서 대상에 대한 비판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거의 똑같죠. 지금 이 말과 이 말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광남고는 기출 떴던 선택지를 그대로 출제할 수 있다.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기출 문제의 중요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한 번 더 기억하시면 기말고사에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반별 학교 수업 필기 반영 요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번 객관식 14번에서 1년의 생간 걸침을 사용하여 말을 할까 뒤에 휴지를 준다라는 말이 나와 있죠. 이 휴지라는 거는 이제 시공간적 거리감을 준다 이런 뜻으로 나온 건데 이 휴지라는 말이 언급된 반이 있고 언급되지 않은 반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사실 이 휴지란 말을 듣지 못했던 다른 선생님이 수업에서 있었겠죠. 이제 이 아이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모든 반별의 필기를 종합해서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 최종 자료에서 각 반별의 필기를 모두 모아서 정리를 정확히 해줍니다. 그래서 휴지를 주어서 이 말을 넣어서 아이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게 최종 자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광남고 2학년 학생들도 기말고사에서도 이렇게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공부했으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이번 영상을 꼭 보시고 기말고사에서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라는 걸 분명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상이니까 꼭 보시고 참고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광남고 2학년 시험 준비하느라 너무 고생이 많았고요. 쌤이 기말고사 때도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좀 더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